부부가 함께 산다는 게 죄입니까? 평생을 함께 해온 동반자와 한 집에서 해로한다는 이유만으로 국가가 주는 연금을 20%나 깎아버리는 이상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기초연금 부부 감액제도입니다. 오죽하면 연금을 더 받으려고 서류상으로만 헤어지는 위장 이혼까지 속출한다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드디어 이 말 많고 탈 많던 제도가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 이제 정말 없어집니다. 단순히 깎인 돈을 돌려받는 수준이 아닙니다. 소득이 낮은 어르신들에게 더 두텁게 챙겨주는 이른바 하후상박 개편안까지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이게 내 통장에 찍히는 숫자를 어떻게 바꿀까요? 그리고 이 막대한 돈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대한민국 노후의 판도를 바꿀 이 거대한 변화의 실체, 지금부터 아주 쉽게 풀어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기 전에 우선 내가 이 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해야 손해를 안 보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해 보세요. 의외로 신청법을 몰라 놓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의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인정액이 하위 70%인 분들께 드리는 국가의 약속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게 소득 인정액입니다. 단순히 월급만 따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진 집, 땅, 자동차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과 실제 소득을 합친 금액을 말합니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 선정 기준액을 보면 혼자 사시는 분은 월 소득 인정액 247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395만 2천 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도 해당할까? 고민하지 마세요. 일단 신청부터 하는 게 정답입니다. 신청은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가장 편한 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즉 동사무소에 신분증과 통장 사본만 들고 방문하는 겁니다. 거동이 불편하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녀분들의 도움을 받아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클릭 몇 번으로도 가능합니다. 만약 인터넷이 어렵다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찾아가 보세요. 기초연금 신청하러 왔다고 한마디만 하면 상담원이 친절하게 모든 서류 작성을 도와드립니다. 복지는 아는 만큼 보이고 움직이는 만큼 내 것이 됩니다. 지금 당장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고 꼭 신청하세요. 자, 이제 오늘의 핵심 주제인 부부 감액 제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황당한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바로 규모의 경제라는 해괴한 논리 때문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보다 둘이 사는 사람이 생활비가 적게 드니 연금을 좀 깎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받을 금액에서 20%를 떼고 줍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사람당 35만 원씩 받아야 한다면 부부는 합쳐서 70만 원을 받아야 정상이죠. 그런데 이놈의 감액제도 때문에 각각 28만 원씩 합쳐서 56만 원만 받게 된 겁니다. 앉은 자리에서 월 14만 원, 1년이면 무려 168만 원이 허공으로 날아갔습니다.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몸이 아파 병원을 가도 부부는 진료비를 한 명분만 내나요? 약도 한 명분만 사서 나눠 먹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의료비나 간병비는 각자 들어가는데 연금은 부부라고 깎는다는 건 현장의 현실을 전혀 모르는 탁상 행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던 이유입니다. 이 때문에 연금을 온전히 받으려고 주소지를 억지로 분리하거나 심지어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와 위장 이혼을 선택하는 비극적인 코미디가 전국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이제 이 불합리한 벽이 드디어 허물어집니다. 정부와 국회가 이 제도의 폐지에 전격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개편의 핵심은 단계적 폐지입니다. 우선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40% 어르신들부터 혜택을 드립니다. 현재 20%인 감액률을 내년부터 15%, 내후년엔 10%로 점진적으로 낮춰서 최종적으로는 0%, 즉 완전히 없애겠다는 로드맵입니다. 국회에서는 더 과감한 목소리도 나옵니다. 2028년까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부부 수급자의 감액을 전면 폐지하자는 법안이 강력하게 추진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부부가 함께 산다는 이유로
더 이상 지갑이 얇아지는 일은 없어집니다. 사랑하는 배우자와 당당하게 한 지붕 아래 살면서 국가가 약속한 연금을 1원도 깎이지 않고 다 받는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부부 감액 폐지만큼이나 뜨거운 감자가 바로 하후상박 원칙입니다. 한자어라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뜻은 명쾌합니다. 가난한 분들에게는 더 두텁게, 형편이 좀 나은 분들에게는 기존대로 지원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지금까지의 기초연금은 사실상 보편적 복지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만 되면 월 수입이 수백만 원인 분이나 당장 오늘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분이나 똑같은 금액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제 이 방식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기존에 받던 연금액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뺏어가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이나 정책적 결정에 따라 앞으로 야금야금 늘어날 증액분에 대해서는 차등을 두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연금이 10만 원 인상된다면 소득이 정말 낮은 하위 40% 어르신들에게는 10만 원을 다 드리고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위 30% 분들에게는 그보다 적은 금액을 올리는 방식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대한민국 노인 극단적 선택의 비율의 압도적인 1위 원인이 바로 경제적 빈곤이기 때문입니다. 월 5만 원, 10만 원이 누군가에게는 취미 생활비일지 모르지만 독거노인이나 최하위 계층에게는 생존을 결정짓는 약값이자 식비입니다. 빈곤 노인에게는 조금 더 후하게 주자는 이 하후상박 원칙은 가장 아픈 곳에 가장 먼저 약을 바르겠다는 국가의 강력한 의지 표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해서 국민연금 꼬박꼬박 내고 작은 집 한 채 마련한 분들은 왜 나만 덜 주냐며 역차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산 게 죄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앞으로의 입법 과정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퉈질 지점입니다. 자, 이제 기분 좋은 소식 뒤에 숨겨진 차가운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 들어보셨죠? 부부 감액 제도를 없애고 기초연금을 하후상박으로 올리는데 드는 돈 대체 얼마일까요? 국회 예산정책처의 정밀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부부 감액 제도만 단계적으로 폐지해도 2030년까지 단 5년 동안 무려 16조 7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추가 재정이 필요합니다. 16조 원입니다. 감이 잘 안 오시나요? 웬만한 광역시 1년 예산을 훌쩍 뛰어넘는 돈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금 초고령 사회의 입구에 서 있다는 겁니다. 연금을 받을 분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이 돈을 세금으로 채워 넣을 청년들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의 2030 세대가 우리는 나중에 연금 구경도 못하는 것 아니냐며 불안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이 16조 원의 청구서는 고스란히 우리 자녀 세대의 어깨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노인 빈곤을 해결하려는 따뜻한 마음과 국가 곳간을 지켜야 하는 냉정한 현실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원 마련을 위해 부가가치세를 올릴 것인가? 아니면 다른 복지 예산을 줄일 것인가? 이제 우리는 이 고통스러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단순히 돈 더 주니 좋다에서 멈출 문제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어떤 합의를 해야 할지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와 하후 상박 개편이라는 거대한 변화를 짚어봤습니다. 깎였던 연금이 제자리를 찾는 것은 분명 반가운 일입니다. 위장이혼이라는 서글픈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 가난한 이웃이 조금 더 따뜻한 밥상을 마주할 수 있는 세상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품격 있는 사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뒷면에는 우리가 짊어져야 할 거대한 책임의 무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지는 단순히 국가가 베푸는 시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낸 세금을 어디에 우선적으로 쓸 것인지 결정하는 우리 모두의 선택입니다. 이런 중요한 변화들, 혼자 고민하면 막막하지만 함께 나누면 길이 보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부부 감액 폐지가 노인 빈곤 해결의 마중물이 될까요? 아니면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는 무거운 족쇄가 될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더 건강한 복지국가를 만드는 밑거름이 됩니다. 복지는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공동체의 품격을 결정짓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노년의 빈곤이 개인의 비극으로 남지 않도록 우리는 더 현명한 길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내딛는 이 작은 고민의 발걸음이 훗날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